안녕하세요. 피란망TV 구독자 여러분. 한방자력과 전문의 이기현, 친구학과 전문의 김현중입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한약이 가지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비교적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약은 포만감을 주는 성분을 통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사를 항진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들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약의 장점 중에 하나죠. 개인적인 체질에 맞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개인 맞춤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수면장애,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 반응들은 저희 의료진과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에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확진자 수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자가격리하면서 살이 확 찐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분들도 다이어트 한약으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한의학연구원과 한방비만학회에서 발간한 비만 임상진료지침을 보시면 한약의 권고 등급과 근거 수준이 침, 약침 등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단순 비만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이 가지는 체중 감량 효과는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간독성 문제인데 다이어트 한약에도 이제 간독성을 올리는 성분이 좀 있을까요? 다이어트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약은 간독성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 비교적 간독성이 높다고 알려진 바가 없고 또 어떤 연구 결과들에서는 오히려 간 수치가 낮아졌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의료진이 처방한 다이어트 한약은 좀 더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이제 앞서 간독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한방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요요가 좀 빨리 온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의 모든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를 중단할 경우 요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는 요요 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요요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요를 줄일 수 있는 약이라고 하니까 솔깃한데 다이어트 한약을 보면 이제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대사량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질문은 그 처음 다이어트 한약의 장점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한약이 갖고 있는 주된 효과가 식욕 억제와 대사를 항진시켜서 지방 분해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게 되면 몸 상태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난 상태와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도 식욕 억제 및 대사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운동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나서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로 대사량을 높여준다라고 하면 운동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선 다이어트의 기본은 섭취량 대비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많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요요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의 초기 단계에서는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자체에 운동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다이어트 한약에 운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요즘 퇴근 후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운동의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을 보면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으로
두통도 있고 속도 울렁거리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잠이 좀 안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한약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다이어트 한약 드시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평상시에 기저질환으로 인해 두통이나 구토,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이나 성격이 예민하신 편이거나 수면장애가 있거나 혹은 분노 조절이 힘들거나 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셨을 때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와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피란방TV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방자료과 전문의 이기현 원장, 친구학과 전문의 김현중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안녕히 계세요.